오늘 알려드리는 사실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상위 5% 이내의 투자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늦어도 2026년 1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법 하나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상장사들이 금고에 쌓아두고만 있는 자사주 규모가 약 5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거대한 자금이 주주들의 주머니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용으로 묶여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정이 여러분의 계좌 잔고를 어떻게 바꿀지, 2026년 1월의 이 결정이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할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이 그동안 주주의 돈으로 산 주식을 주주를 위해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을 자사주 매입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주가 관리를 위해 사들이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이 주식을 사기만 하고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주식을 없애는 것을 소각이라고 하는데, 소각을 해야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어 여러분이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피자 한 판이 8조각인데 기업이 2조각을 사서 먹어 치워버리면 남은 6조각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이 2조각을 금고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할 때 비장의 카드로 꺼내 썼습니다. 주주들의 돈으로 산 피자를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고 주방 구석에 숨겨둔 셈입니다. 2026년 1월 처리될 이번 법안은 이 숨겨둔 피자를 1년 안에 반드시 처분하거나 없애라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들이 보유한 자사주 비중은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2%에 달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기업만 40개가 넘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50조 원 규모의 자사주가 일제히 소각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이론적으로 현재보다 최소 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보고서나 해외 투자은행들의 분석을 봐도 한국 증시의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은 0.9배 수준으로 미국 S&P 500의 4.5배나 일본의 1.4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자사주가 소각되지 않고 묶여있는 것이 이 실핏줄을 막는 혈전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댐이라고 본다면 기업의 이익은 그 댐에 고이는 물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구조라면 이 물이 수문을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라는 형태로 흘러가서 다시 소비와 투자라는 실핏줄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증시는 자사주라는 보조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두기만 했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주주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이나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 막혀있던 수문이 강제로 개방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은 시장 평균보다 15.6%나 높았다는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 그럼 2026년 1월 이후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가계의 자산 중 주식 비중은 여전히 20%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주식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산화도 가치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므로 이제 자사주 매입은 곧 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공시만 떠도 시장은 환호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경영권 방어용으로 사두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데 구멍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풍선은 팽팽해질 수밖에 없고 그 팽팽함이 바로 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겪을 혼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중견기업이나 지주사들은 당장 비시상이 걸릴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 내에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하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사주를 소각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낡은 실핏줄을 제거하고 건강한 피가 돌게 하는 수술인 셈입니다. 2026년 1월에 이 법안 처리는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전과 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전자공시를 뒤지거나 수출 데이터를 분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2026년 1월 이후의 시장에서 수익을 낼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 중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섹터에 주목하십시오. 특히 금융주나 지주사 계열의 ETF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미 2025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의 압박을 받아왔고 이번 상법 개정안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종목들입니다. 자사주 비중이 7%에서 10% 이상 되는 대형주들을 담고 있는 코리아 밸류업 ETF 같은 상품은 개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이 1월에 처리되면 기업들은 당장 3월 주총에서 자사주 처리 계획을 발표해야만 합니다. 이때 소각 결정을 내리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자사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딱 하나만 확인해 보십시오. 포털 사이트 종목 정보에서 자사주 비율이 5%가 넘는다면 그 기업은 2026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지식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라면 개별 종목보다는 저 PBR 테마의 펀드나 배당 성장 ETF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만 결국 숫자로 귀결됩니다. 2026년 1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반드시 뉴스를 챙겨보십시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재평가받는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입니다. 더 이상 대주주의 횡포에 눈물 흘리는 개미 투자자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주주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50조 원의 향방과 2026년 1월의 법적 변화를 이해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신다면 2026년 말 여러분의 계좌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